네 번째 시리즈, 혈당을 망치는 생활습관 5화. 물을 제대로 마셔야 하는 이유. 매일 물을 마시는데도 왜 몸은 계속 피곤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시나요? 아니면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 물을 마신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물을 거의 안 마셨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 2잔, 식사 때 국 한 그릇, 오후에 달달한 음료 하나. 이게 하루 수분 섭취의 전부인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에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물을 마시는 것과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목마를 때만 마시거나 음료로 대신하거나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아침 습관, 식후 습관, 수면,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과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이에요. 오늘은 물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마시기 습관까지 함께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기본적인 사실 하나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물이 부족해지면 몸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강과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충분히 흐르고 수도관에 물이 잘 공급되어야 도시 곳곳에서 물을 쓸 수 있잖아요. 공장도 돌아가고 불도 끄고 사람들도 물을 쓰고, 그런데 강이 마르거나 수도관이 부족하면 도시 전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도 비슷해요. 첫째, 혈액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는데 이 혈액의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순환이 느려질 수 있어요. 둘째, 체온 조절이에요.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것도 체온을 조절하는 물의 역할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셋째, 노폐물 배출이에요. 신장이 소변을 만들어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물이 꼭 필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넷째, 소화와 영양 흡수예요.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가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물은 몸 안의 거의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은 몸속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이 마르면 그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갈증은 몸이 이미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신호 중 하나예요. 즉, 목이 마른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 안의 수분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일 수 있어요. 물론 갈증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그런데 이 갈증 신호가 항상 정확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금방 목이 말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수분 부족 상태에서도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미 수분이 필요한 상태인데 갈증을 덜 느끼니까 물을 마실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갈증만 기다리기보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 먹는 음식의 수분 함량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도 달라져요. 일정한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루 전반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분명해요. 물과 혈당, 그리고 대사 건강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시리즈에서 계속 혈당과 인슐린 이야기를 해왔는데 수분도 이 흐름과 연결이 돼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혈액 속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영양소와 인슐린이 각 세포에 잘 전달될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이 걸쭉해지면 이 순환이 느려질 수 있어요. 엔진오일이 부족한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엔진오일이 충분해야 엔진 부품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열도 적절히 식혀지고 마찰도 줄어들어요. 오일이 부족해지면 엔진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과열되고 결국 고장이 나요.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혈액 순환, 영양소 전달,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등 몸 안의 다양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충분한 수분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더 빨리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커피를 찾거나 단 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피로함이 수분 부족에서 온 것이라면 물 한 잔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물 하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물 마시기 습관도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물 마시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균형 있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침에 물 2잔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거나 운동하고 나서 한꺼번에 큰 잔으로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거나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 커피도 물과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커피도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할 수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커피 외에도 따로 물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 식사 중에는 절대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된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 권고에서는 식사 중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단, 과도하게 많이 마시는 건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식사 중에는 적당히 마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오해, 밤에는 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기 전에 물 한 모금 정도를 마시는 게 건강에 해롭지는 않아요. 자신의 수면 패턴과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돼요. 그렇다면 물을 마시기 좋은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우면 지속이 안 되니까요. 대신 자연스럽게 물을 떠올리게 되는 시간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예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이미 어느 정도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습관이에요. 이게 일화에서 이야기 드렸던 건강한 아침 루틴의 첫 번째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 식사 약 30분 전이에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식사 중 과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 외출하거나 오래 활동할 때예요. 더운 날씨나 장시간 활동할 때는 평소보다 수분 손실이 많아질 수 있어요. 물병을 챙겨나가는 습관이 중요해요. 네 번째, 오후에 피곤함이 느껴질 때예요.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한 느낌이 들 때 커피보다 물 한 잔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수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 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시간표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중년 이후에 수분 관리가 왜 더 중요해질까요? 앞서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중년 이후 수분 관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갈증을 덜 느끼니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중년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활동량이 줄면 땀을 덜 흘리고 그러면 목이 마른다는 신호가 더 적게 오게 돼요. 하지만 몸 안에서 물이 필요한 역할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혈액순환, 세포 활동, 노폐물 배출 모두 물이 필요해요. 오래 사용할수록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동차처럼 몸도 나이가 들수록 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다양한 만성 질환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분 섭취는 여러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 특정 건강 상태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분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중년일수록 수분 관리도 건강 습관의 중요한 일부로 자연스럽게 챙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물 마시기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커피보다 먼저, 휴대폰보다 먼저 물 한 잔이에요. 이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아침 루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둘째, 외출할 때 물병을 챙겨보세요. 가방에 물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시게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물병 하나가 하루의 수분 섭취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셋째,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번씩 물을 마셔보세요. 점심을 먹고 저녁 사이, 아침과 점심 사이에 물 한두 잔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넷째, 소변 색깔을 가볍게 관찰해 보세요.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찰 방법이에요.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수준이면 수분이 어느 정도 충분한 상태일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일반적인 관찰 예시이고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하루 중 물 마시는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물 마시는 것을 잊기 쉬워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물을 마시도록 알람을 설정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물은 많이 마실수록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에요. 물도 지나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조절하세요. 두 번째 오해, 하루에 누구나 똑같은 양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필요한 수분의 양은 체중,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모두 달라요.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정해진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 커피와 차는 모두 수분 섭취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커피나 차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물을 완전히 대신하기보다는 함께 물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허브티나 보리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차는 수분 섭취에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오해, 갈증이 없으면 물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갈증 신호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더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갈증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 생수만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에요. 수돗물도 정수되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물이냐보다 규칙적으로 마시느냐예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건강법을 따라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쉽게 잊곤 합니다.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이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아침 습관, 식후 걷기,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물 마시기 습관이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도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디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와 영양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물,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시는 한 모금의 물,
식사 전에 챙기는 한 잔의 물. 그 평범한 습관이 하루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실천이 매일 반복될 때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변화를 기억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식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늦은 밤에 먹는 한 끼가 다음날의 혈당과 생활 리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야식 습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야식의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